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는 시장이 생각보다 견조했고 견고했다라는. 첨단 반도체의 경우는 5% 생산 능력을 확장할 경우 우리가 보조금 너희들한테 줬는 것을 다시 토해내라. 최악의 경우는 좀 벗어났고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부분으로 마이크론의 CEO가 이번 추석 때 실적 발표에서 점유율을 20% 정도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해주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이야기는 좀 없냐? 좀 있어요. 한번 보시면 2019년도부터 2022년 동안에 4년 동안에 우리 명절이잖아 이제, 그죠? 월화수가 지나면 이제 추석 연휴인데 추석 연휴 전후로 주식시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 뽑아놓은 것을 한번 보면 여기가 추석 연휴입니다. 요 빨간색. 그러면 직전 D-1일이 바로 이번 주 수요일이겠죠, 그죠? 빨간색 연휴 직전 일이니까. 근데 보시면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연휴 직전은 다 지수가 플러스였네요. 요거 좀 특이하죠, 그죠? 그러면 요거로 한번 본다면 이번 주 수요일 정도면 한번 주식을 좀 사서 한번 좀 해볼까?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추석 이후로 한번 수요일날 사서 가지고 가볼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추석 연휴 직후에 지수는 어땠냐? 라는 것을 보면 2021년 요때를 제외하면 세 번은 다 양시장 모두 추석 연휴 직후도 강했네요. 그러면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는 시장이 생각보다 견조했고 견고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주 월화 정도까지 지수가 별로 뭐 안 오르고 오히려 시장이 좀 빠지고 좀 낙폭이 과대해지면 한 수요일 정도, 그 다음에 연휴 직후에는 흐름이 좀 회복되는 그러한 그림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타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뭘까요? 보통 연휴 직전에 내가 자금을 좀 만들려면 요때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요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팔려고 하는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려고 했던 매도는 이미 이전에 2, 3일 전에 다 나왔을 것이고, 요때 팔아봤자 어차피 추석 전에 자금을 내가 못 만들기 때문에 아마 요 전에 매도가 이미 나왔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단락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그래, 단기적으로 빠져나갈 장기 자금들을 빠져나갔으니까 한번 그 부분에 따라서 한번 기회를 노리는 자금들이 좀 들어왔을 것이고, 연휴 직후에는 별로 연휴 동안에 불확실성 때문에 미리 팔아놨는데 막상 연휴 동안에 별 문제가 없네. 그리고 해외 증시가 뭐 견고했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연휴 직후에도 다시 직전에 빠졌던 부분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변수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번 10월 2일이 우리가 휴장이죠, 휴장. 임시 휴장입니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최장 6일 동안이 이번에 휴일입니다. 그래서 역대급으로 이렇게 휴일이 길어지는 구간이 있죠. 그래서 좀 휴일이 길다라는 변수가 하나 있긴 있는데 이 긴 변수에 특별한 이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면 연휴 직전과 직후에는 과거의 4년 동안에 시장이 견조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한번 좀 단기 트레이딩을 감안하실 분들은 이번 주 수요일 날까지 시장이 별로 오른 것도 없고 빠지기만 한다. 그럼 그때쯤이면 한번 저점을 한번 잡아보는 전략,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 그 반도체법 가드레일이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말에 그렇죠. 이게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반도체 들고 있으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큰 관심일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네, 보죠. 한번 보시죠. 일단 뭐 저도 이제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예요.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 공격을 많이 받는 거죠. 어쨌든 국민들의 뭐 혈세, 세금을 가지고 미국에서 반도체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뭔가 보조금을 주는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왜 우리 돈으로 그런 걸 해야 되냐, 이런 이제 반대 여론, 특히 공화당을 중심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하게 이제 반도체법 가드레일이 확정이 되었다. 가드레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중앙선에 보면 우리가 가드레일이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소위 안전장치에 대한 최종안을 발표가 되었다. 그러면 최종안을 발표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일단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되었다. 그죠? 요거 하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불확실성이 뭔데? 라면 중국 내에서 설비 확장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허용을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뭐 미국 내에서 공장을 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그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생산이나 제조 시설을 크게 늘리지 못한다. 그죠? 중국에서 생산이나 제조 시설을 크게 늘리지 못하도록 이번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규정이 이제 첨단 반도체와 레거시 반도체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첨단 반도체의 경우는 5%. 좀 약간 이제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28나노인가요? 28나노. 네, 28나노.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에서는 10% 이상의 생산 능력을 확정할 경우 우리가 보조금 너희들한테 줬는 것을 다시 토해내라. 이런 부분으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자금을 받는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는 면한 게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뭐 폐비 있고 가동되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생산 능력을 억제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다라면 부정적이긴 하지만 뭐 지금 같은 메모리 사이클이 뭐 별로 크게 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방어하는 것은 별로 큰 이슈는 아닌 거고 단기적으로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최악의 경우는 좀 벗어났고 불확실성이 좀 제거되는 부분으로 저는 보는 게 좀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뭐 장 초반에 뭐 일단은 반응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좀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거를 이유로 하이닉스가 저는 11만 원이라는 가격이 상당히 하이닉스의 중요한 지지력이 있는 가격대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이슈로 해서 이거를 이탈하는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주게 되면 오히려 땡큐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아마 이 부분에 이 뉴스에도 부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11만 원을 깨는 그런 흐름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기 매수세가 매우 강하거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한번 염두에 두시고 뭐 오늘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여기 보면은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관계자들은 뉴스에 나오는 바대로라면은 지금 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우려를 한다고 하네요. 일단 우리 한국에서 요구했던 거는 이제 그 첨단 반도체도 증산을 생산 설비의 증산을 10%를 원했는데 그냥 디램 쪽만 10% 레거시만 그렇게 하고 이건 5%로 줄인 게 근데 이게 의미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계속해서 반도체는 노후 장비들 교체해 주면서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면은 오히려 그 수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점점 이게 그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그게 10%가 기준인 것 같던데 그래서 지금 중국 쪽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낮춰야 되는 거고 결국엔 그래서 미국의 팹을 이제 만들고 하는 이유가 중국 쪽에서는 저렇게 제한을 계속 하니까 미국 쪽으로 우리가 첨단은 질 수밖에 없는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에 이제 그죠? 첨단 이제 공정은 질 수밖에 선단 공정 쪽은 우리와 미국 중심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로 이제 보는 게 맞고요. 뭐 중국에 있는 부분들은 거의 이제 레거시 쪽으로 계속 돌려서 저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우리가 뭐 지금으로서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우리 국내와 미국 쪽으로 계속 그 부분들을 올려오면 뭐 시간을 두고 이 부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 요인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전병서 소장님이 하긴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 나와서 인터뷰하기를 이 중국에 대한 규제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뭐 걱정할 필요 없다. 왜? 이제 앞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상당히 수요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거를 최첨단으로 자꾸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차량용 반도체 전문으로
그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음. 그분이 원래 대우증권에서 그 애널리스트로 상무까지 오르신 분이라 네. 예. 그리고 삼성전자를 담당하셨고 예전에 그렇죠. 그래서 라인을 오히려 이제 좀 약간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이 이슈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이슈는 4분기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은 사실 지난번에 감산 이슈 나오고 난 다음에 그죠? 지금은 그렇게 감산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효과가 좀 안 나오고 있고 덜하다 보니까 4분기에 아마 파격적인 이슈가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한번 세미나에서 이렇게 나눠보니까 4Q의 삼성전자에서 아예 라인 자체를 끌 수 있다. 일부 라인들을 특히 낸드 쪽에서 낸드가 지금 거의 생산 원가 아래에서 지금 거의 움직이잖아요. 예. 삼성전자만 거의 지금 뭐 흑자 조금 나고 있고 하이닉스는 거의 적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낸드 쪽에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라인 자체를 좀 완전히 셧다운 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파급 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고 낸드 쪽이 저렇게 이제 완전히 셧다운 시켜버리면 과거에 우리 LCD 쪽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LCD가 한참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그죠? 빠지다가 아무도 거기에 등산 안 하고 뭐 물량 투자 안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LCD가 가격이 막 튀어오르고 바닥 대비해서 45%나 LCD 가격이 막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OLED 쪽만 하다 보니까 LCD 쪽이 갑자기 이제 아무도 안 하고 조금만 뭔가 이게 수요가 살아나니까 가격이 튀어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4분기에 삼성전자에서 낸드 쪽 라인을 아예 꺼버리는 그런 부분이 되면 공급 관련된 부분에서 오히려 훨씬 더 축소가 만들어지면서 낸드 가격이 올해 하반기 내년도 가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익단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반도체 전체 메모리 사이클에 오히려 좀 긍정적인 부분들로 그래서 오히려 이런 뉴스들 중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한번 흔들리게 되면 4Q의 감산 셧다운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저는 오히려 많이 빠지면 좀 긍정적으로 분할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렇게 크게 셧다운을 할 정도로 감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 마이크론하고 이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하이닉스가 그렇죠. 수혜를 받는 오히려 거죠. 만약에 그 뉴스로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는데 누가 더 그러면 변동성이 더 강하게 튈 것이냐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 낸드 때문에 이 중국에 뭐죠? 그 하나 인수해가지고 더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돈을 엄청 몇 조 원 주고. 그 인텔에는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뭐 떠넘긴 거인가요? 떠넘긴 네. 거야. 그래서 빠져나간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더욱더 하이닉스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뉴스가 출연이 되면 당연히 하이닉스 쪽이 훨씬 더 큰 폭으로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과 관련된 이 뉴스로 제 생각에 막 11만 원 깨고 막 혹시라도 그러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그런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4분기를 염두에 두고 하이닉스는 뭐 없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분할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또 하나 여기서 반도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드리면 우리 추석 그 첫날 빨간 날 있잖아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마이크론의 CEO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6월달 보니까 숫자가 지금 마이크론이 이미 숫자 잘 나오는 것들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분기 마이크론의 실적은 양호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뭐죠? HBM에서 지금 점유율이 어떻게 되냐면 50, 40, 10입니다. 50이 누구죠? SK이고 40이 누구죠? 삼성이고 마이크론이 10입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이 약간 시장에서 관심을 좀 HBM 관련된 이 AI 반도체 쪽에서는 관심을 덜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이크론의 CEO가 이번 추석 때 실적 발표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시장에서 우리도 HBM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점유율을 20% 정도까지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해주지 않을까라고 업계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 호전과 함께 HBM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을 앞두고 이 HBM 관련된 장비주 중에서 여기에서 뭔가 하나를 조금 우리가 엮어본다면 한미반도체가 될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최근에 몇 주 전부터 수주 동안 누구와 미팅을 많이 횟수를 늘리고 있냐면 마이크론하고 한미반도체가 지금 미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지금 SK 하이닉스 쪽으로 HBM이 선도에 있잖아요. 하이닉스가죠. 그래서 수혜를 받으면서 HBM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왔는데 마이크론이 HBM 쪽에 강화를 하고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서 되면 이쪽으로도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하고 뭔가 관계가 맺어지고 이쪽으로도 더욱더 뭐 장비 본드 같은 장비들이 되겠죠.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면 한미반도체한테는 단기적으로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에 어떤 걸 넣어드렸냐면 지난 금요일날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8% 정도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주 위주로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엔비디아가 오래간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반도체주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 준다라면 시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낙폭 과대주 위주로 일단은 가장 먼저 튀어오르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HBM에 해당하는 종목들만 제가 연중 최고가입니다. 이거는 연중 최고 종가가 아니라 최고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중에 예를 들어서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다라고 하면 여기 윗꼬리를 최고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최고가 대비해서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하락률을 계산해서 다 넣어놓은 거고요. 가장 오른쪽을 보면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의 등락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넣어놓았으니까 연중 최고가 대비해서 어떤 종목이 HBM 관련주 중에서 많이 빠졌나, 아니면 9월달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빠졌나를 보면서 혹시라도 반도체 쪽에서 미국의 이 반등과 함께 우리나라 쪽에서도 흐름이 만약에 뭐 이번 주 중에 나온다면, 아니면 추석 직후라도 나온다라면 선도에 설 종목들은 그래도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 한 20% 이상 빠진 종목들이 그래도 가장 많이 튀어오르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도 한미반도체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마이크론과 관련된 뉴스도 좀 있고요. 그 다음 뭐 ISC 같은 이러한 이제 뭐 소켓 관련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족님들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 부분 한번 정리를 반도체 전체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그다음에 다음 주 언제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뭐 3조냐 1조냐 영업이익에 대해서 지금 그렇죠. 말들이 많은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1.7조에서 1.9조 정도 뭐 이야기를 하던데요, 영업이. 네. 내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다르나요? 3조 이야, 3천억. 그러면 되게 잘 나올 거네요.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제가 파악한 것보다 1조 정도 잘 나오면 되게 선방하는 거니까. 오른쪽 귀로는 3조 2천억 정도 들었는데 왼쪽 귀로는 1조 정도도 들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지난주 후반에 이렇게 미팅 좀 해보고 파악해 보니까 1.7조에서 1.9조 이야기가 나오고 4Q 대신에 4Q는 한 5조 정도 회복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5조 정도 회복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내년도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24년도에는 40조 원 정도 내외로 회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서서히 이제 안 좋은 구간에서 이렇게 회복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메모리 사이클의 턴어라운드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뭐 변동성이 탄력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